자, 지금은 이제 교재로 따지면 70페이지를 피셔야 됩니다.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자, 선생님이 그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선생님이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OAB에 대해서 OP 벡터가 N배의 OA 벡터, N배의 OB 벡터, 그 다음에 M에는 실수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거로 표현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자,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OP 벡터가 N배의 OA 벡터 플러스 N배의 OB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OA 벡터도 0벡터가 아니고요. OB 벡터도 0벡터가 아니야. 0벡터가 아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OA 벡터하고 OB 벡터가 평행도 아니다 이거야. 평행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자, mn 값이 실수다 이랬어. 자, 아까 앞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실수배를 할 때 상수인 경우하고 실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mn이 실수다라고 하는 건 상수인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수야. 실수이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새로운 평면의 생성이 돼. 평면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그 새로운 평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OA축, OB축 이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줘야 돼. 자, 선생님이 가령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가 여기가 A점이야. 네가 O점이야. 이렇게. 그리고 너가 B야. 여기가 B점이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N배의 OA 벡터인데 N배의 OA 벡터라는 게 뭐겠니? 바로 OA의 연장선 전체, 즉 너라고. 너. 오케이? 그 다음에 N배의 OA 벡터, 너도 OB 벡터의 연장선 전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마치 OA 벡터의 크기가 실제로는 1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를 1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뭐처럼 생각하라고? 1인 것처럼. OB도 마찬가지로 분명 선생님이 두 개의 OB 벡터, OA 벡터의 크기가 다르게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 그지? 근데 너도 1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OA 벡터의 연장선이 되는 것을 M 값에 대한 축으로 보는 거고, 너는 N 값에 대한 축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더했어. 즉, MN이 둘 다 1이다 이거지. 그러면 너가 마치 뭐처럼 인지되는 거야? 1,1처럼 인지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런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OA 벡터의 연장선 축, OB 벡터의 연장선 축. 근데 그 앞에 누가 돼 있으면, 이런 실수배가 돼 있으면
그 실수배의 축처럼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 했을 때 XY 평면이라고 표현하잖아. 그것처럼 새로운 축이 생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1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 1번보다 우선되는 건 자, 요게 이제 MN이 실수일 때 중요한 이야기고 자, 1번에 지금 선생님 뭐라고 써놨냐면 M과 N을 더했다 이거야. 응? M과 N을 더했는데 그게 1이 될 때를 이야기했어. M과 N을 더했을 때 1이 됐대.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A점, B점을 종점으로 하는 요 두 벡터에 A점, B점의 개수의 합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합이 1이다 그러면 저 P점은 어디 있다 그랬어? 그 종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인 거야. 이 선상에 누가 있다? 저 P점이라는 게 있다. 즉 M 더하기 N이 1일 때는 직선 AB를 나타내는 거야. 직선 AB.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P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M 더하기 N이 1일 때는 직선 AB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 값은 1인데 여기에 M도 양수고 N도 양수다 이 말이야. 이거일 때다 이거야. 자,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평면 OA, OB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잖아. 그럼 너희들이 지금 봤을 때 OA 벡터의 양의 실수배는 이쪽에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OA 벡터의 음의 실수배는 이쪽에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맞지? 그럼 OB 벡터의 양의 실수배는 다 여기 있는 이 직선 연장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OB 벡터의 음의 실수배는 이쪽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게 마치 X축, Y축처럼 생각한다고 쳐봐. 그러면 너는 당연히 뭐겠어? 너가 1사분면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1사분면은 당연히 M값도 양수고 뭐야? N값도 양수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부분. 너는 마치 뭐처럼? 2사분면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럼 M값이 음수가 되고 N값이 양수가 되는 곳. 실수배 했을 때. 너는 3, 4분면으로 인지를 하자. N값도 음수고 N값도 음수가 되는 곳. 이쪽 부분은 당연히 4, 4분면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고 M 양수고 N이 음수인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봐봐. 0 이상, 0 이상 표현돼 있지 않니? 일단 0보다 크고 0보다 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는 뭘 뜻하는 거야? 너는 1, 4분면을 뜻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됐어요? 근데 M이 제로야. M이 제로면 N이 1이니까 이 점을 뜻해. 오케이? 또 N이 만약에 제로야. 그러면 M값이 1이니까 M값이 1이니까 1일 때 여기고 N값이 1일 때는 M이 제로고 N값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분 AB를 뜻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A점과 B점을 포함하는 선분 AB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 부분에 있는 것만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M 플러스 N 값이 또 1이야. 자, 개수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라고 했었니?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M 값이 0 이상 1이다 이거고 N 값도 0 이상 1 이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 2번에서 했던 걸 잘 생각해 봐봐. 2번에서 했던 걸 보면 M 더하기 N이 1이니까 너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M 0 이상, N 0 이상 그러면 1사분면 쪽에 있는 부분을 뜻하니까 그 직선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이게 선분 AB다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너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데
m의 범위가 이제는 1로 뭐 해놨어? 제한을 시켜놨잖아. 맞아? 근데 이런 얘기지. 자, 생각해봐. m값이 0에서 1로 변해. m값이 0에서 1로 변한다는 얘기는 m값이 0에서 1로 변할 때는 OA 벡터, 이 OA 선분 위에 있는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n값은 어떻게 되겠니?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n값의 1-n값으로 또 존재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너를 만족하는데 1이하다? 1이하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봐. n값은 사실상 1-m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m값이 2분의 1이래. 얼마라고? 2분의 1. n값이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거야.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부등호를 잘못 썼는데 이거를 자 거기 지금 보면 3번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등호를 붙여줘야 돼. 부등호. 자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이 영역을 뜻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각형 OAB 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삼각형 OAB. 여기 지금 등호 하나를 선생님이 지금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4번에 있네. 그지? 4번에 보면 m이 0 이상, n이 0 이상이고 m 플러스 n은 1 이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 또는 하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m이 0 이상 1 이하고 n도 0 이상 1 이하야. 근데 m 플러스 n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잖아. 그지? 4, 5번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 3번부터 다시 이야기할게. 너도 마찬가지로 이게 등호야. 그럼 이건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는 뜻인 거야? m 더하기 1이다.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3번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3번하고 똑같은 표현.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선분 A, B를 뜻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번째에서 선생님이 M이 0 이상이다. N이 0 이상이다. 거기에다가 M 더하기 N 값은 1 이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삼각형 OAB를 뜻하는 거다. 물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보면 1사분면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M 더하기 N의 값이 1 이하단 말이야. 너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그러면 0, 0도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원점이 되겠지, 그지? 거기다가 뭐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들어간 거야. 그럼 3분의 1, 3분의 1이면 너의 3등분점에 하나, 너의 3등분점에 하나, 두 개 더한 거니까 이 점도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각형 OAB의 뭐야? 내부에 있는 점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삼각형 OAB를 뜻하는 거구나. 물론 거기다 지금 선생님이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 M값도 N값도 0 이상 1이야. 또 M 플러스 N은 1 이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N값이 1 이하고 N값도 1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네. 다섯 번째를 보자. 다섯 번째 이야기가 M 더하기 N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너만 나와 있다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실수배가 되는 거고 너도 0부터 1까지 실수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M, N을 1, 1이라고 생각해봐. M, N이 둘 다 1, 1이야. 그럼 뭐겠니?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N값은 1이다야. N값이 1이면 이거거든? 거기서 N값이 0에서 1로 변해. 그러면 이 벡터에 얘까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더하고 이런 것도 더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선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즉 n값도 0 이상 1이 하고 n값도 0 이상 1이 하면 자 만약에 n값이 2분의 1이야. 근데 m이 0에서 1로 변해. 네가 0에서 1로 변해. 그러면 OA 벡터 선분에 있는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되니까 이런 점들도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더하기잖아 지금 이게. 벡터의 더하기.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평행사변형을 뜻합니다. 요런 평행사변형. 그래서 너는 선생님이 저기 있는 점의 끝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도 다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 개념 자체는 처음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MN이 실수일 때는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평면이 어떤 평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를 내가 영역적으로도 부등식에 따라서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령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 더하기 n은 1을 만족하는데 OP 벡터가 2분의 m배의 OA 벡터 마이너스 m배의 OB 벡터다 라고 표현을 했어. 이렇게 자, 이거일 때는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은 식변형이 좀 필요해. m과 n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어 지금? 1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서 선생님이 너는 m배의 2분의 5a 벡터, 그래 이렇게 쓸까요? 2분의 1 5a 벡터 플러스 써주고요. 플러스 써주고 m배의 마이너스 5b 벡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m과 n의 합이 얼마야?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 벡터와 너 벡터를 끝점으로 하는 그럼 2분의 1 5의 벡터 요 점이야. 너 2분의 1 5의 벡터다 이거야. 요렇게 생긴 거 2분의 1 5의 벡터 요 점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벡터 그러면 너의 마이너스 5b 벡터 뭐 대충 찍어서 여기쯤 있겠지? 마이너스 5b 벡터가 요 벡터야. 그럼 너 점을 끝점으로 하는 이 직선상의 모든 점. 오케이?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이 바로 뭐다? 바로 널 뜻한다.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의 이름을 라지 L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이때는 선생님 왼쪽 저 그림에서 직선 라지 L을 뜻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볼래?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점이 m과 n이 둘 다 뭐일 때? 1, 1일 때인 벡터의 합이니까 요게 바로 5a 벡터 플러스 5b 벡터거든. 그걸 1,1처럼 인지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너도 봐봐. 너도 보면 5a 벡터, 5b 벡터로 보면 개수가 지금 m 더하기 n은 1이야.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 너네들의 합인데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점은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이 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인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를 보고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1점을 찍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중요한 건 5a 벡터의 2분의 1배하고 마이너스 5b 벡터의 종점을 지나는 너는 뭐다? 직선이라는 걸 인지하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좌표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너가 직선이면 이런 얘기가 돼.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2분의 1 n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렇게 해봐. 이거를 m축 n축이라고 했잖니. 너 직선이니까 y는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지. y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2분의 1 n배에서 y가 0일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니네들이 더 오히려 헷갈리겠구나. 자, 요거를 가지고 그냥 요 종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가 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나오는 예제 문제들을 일단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알았죠?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거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상 보고 요거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왜냐면 저 내분점 갖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옆에 거 안 지우고. 자, 교재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72쪽입니다. 72쪽을 펴보세요. 자, 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평면 위에 점 P와 삼각형 ABC가 있더라. 자, 삼각형 ABC와 점 P에 대하여 요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묻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 좀 알아두자 이거야. 내신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꼭 생기거든. 자, 거기 보면 알파배의 PA 벡터 플러스 베타배의 PB 벡터 플러스 감마배의 PC 벡터가 너가 뭐다? 제로 벡터다 이 말이야. 너를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돼. 오케이? 이거를 일단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은 그려놓은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삼각형이든 머릿속에 상상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일단은 P점도 어디 있는 점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그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너를 만족한다 이 말이야. 이런 식을 만족한다. 자, 그랬을 때 식을 변형하면서 만드는 거 한번 잘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너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너를 이렇게 이항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이항시키겠다. 그러면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감마배의 PC 벡터가 될 텐데 이거를 감마배의 CP 벡터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너의 식에서 이게 지금 같은 거야. 너의 식에서 어떤 식 변형을 할 거냐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결과는 0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0이 아닐 때 나누기 하겠다 이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배의 P 벡터 플러스 베타배의 PB 벡터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감마배의 CP 벡터다 라는 것이 된 거야. 식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서 선생님 한번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너 A, 너 B, 너 C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 부분을 봐봐. 요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왼쪽에 있는 내분점 벡터를 뜻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죠. 보이세요? 알파의 PA 벡터니까 선분 AB를 너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만큼이 베타 비율로 요만큼이 알파라고 하면 크로스돼서 뭐 P점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근데 그 P점이 자, 선생님 요 점의 이름을 D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즉 너가 PD 벡터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그 PD 벡터가 CP 벡터의 상수배야. 여기 알파, 베타, 감만 다 정해진 수야. 상수야. 그러면 CP 벡터가 뭐냐면 자, 요 선상에 왜 이런 얘기냐면 이 지금 요 식에서 PD 벡터는 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PD 벡터와 CP 벡터가 뭐다? 평행이야. 그지? 그러니까 점 C, D, P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오케이? 하나의 직선. 자, 즉 CD 직선 위에 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P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있을 때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요 점 P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점 P가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어디에 있다고? 내부에 있다. 그러면 여기 CD라고 하는 이 선상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P점이라는 게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PA 벡터, 이게 PB 벡터니까 PA 벡터의 알파배, PB 벡터의 베타배 더해서 나눈 거. 이게 내분 벡터라는 거지. 이게 바로 PD 벡터라는 거야. 요게 PD 벡터야. 그럼 PD 벡터가 CP 벡터에 뭐라고 돼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배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것도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PD 벡터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감마배의 CP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좌우가 똑같은 벡터니까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PD 벡터의 크기하고 CP 벡터의 크기가 비율 관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너는 감마 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해됐어? 그러면 PD 벡터하고, 저는 비율이니까 지금 동그라미를 씁니다. PD 벡터의 크기하고 PC 벡터의 크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구나. 비율적으로. 이해됐어? 오호, 그래.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구나. 지금 이런 관계를 통해서 CD 위에 P점이 있고 그 P점은 CD 선분, 다시 그러면 CD 벡터하고 내분 벡터구나. 알파 플러스 감마 대 베타 대 감마로.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비율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이 과정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푼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식정리해서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삼각형 ABC 너의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냥. 오케이? S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S. 자, 그러면 삼각형 잘 봐봐. 선생님이 PAB부터 해볼게. PAB. PAB 보여? 요 PAB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ABC를 봤을 때, 너를 봤을 때, 너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중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감마에 해당되는 거지. 감마에 해당되는 만큼이다, 이거야. 감마. 왜?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너 이렇게 수선발 내려서, 봐봐.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대 감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수선발 내려봐. 그럼 너하고 너의 비율도 이게 감마배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응? 응. 그러니까 결국 너는 PAB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감마배의 S 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삼각형 PBC 해볼까요? PBC? 너를 구해볼게. PBC. PBC면 요거 이어놓고 얘기하자. 안 보이니까. 자, 요거야, 요거. 요 넓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요 넓이. 그러면 봐봐. 일단은 삼각형 BCD 오른쪽 삼각형을 쳐다봐. 삼각형 BCD에 요거 보면 이거 전체 중에 요만큼에 해당이 되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이.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삼각형 BCD는 삼각형 전체 ABC로 쳐다보면 너 BCD잖아, 그지? 너는 삼각형 ABC 쳐다보면 이게 베타 부분, 알파 부분 비율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됐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더한 거는 전체 삼각형이잖아. 그 중에 요만큼은 이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너 전체 중에 요만큼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누구라고? 이게 바로 BCD야. 자, 근데 거기에다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너 약분된다고. 맞아? 그럼 너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남는 게 누구야? 알파구나. 알파인데 ABC가 S라 했으니까 너의 S배구나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이번에는 PCA를 생각해 보자. PCA. 자, 이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거든.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 그러면 얘도 이번에는 BCD가 아니라 ACD 부분을 쳐다봐봐. ACD. ACD 부분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이거 전체야, 이거. 전체 중에 너도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삼각형 ACD가 전체 삼각형 ABC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만큼 해당이 된다고. 이쪽에. 요게. 그지?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 이게 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너는 약분이 돼서 너도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베타배의 S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실로부터 이제 요 세 가지 사실로부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자, 너를 만족하더라 이거야. 너를 만족하더라. 너를 만족해. 쟤를. 그랬을 때, 자, 순서 잘 봐. 삼각형 PAB, 삼각형 PBC, 삼각형 PCA의 넓이 비율이 딱 나와버려. 자, PAB, PBC, PC에 보면 SSS 다 똑같이 있어. 약분해도 되잖아.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분의 1도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도 돼. 그러면 너부터 써주면 너는 감마 대 알파 대 뭐야? 베타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지. 너의 형태의 구조식을 잘 봐야 돼. 어쨌든 구조적인 식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야. P 벡터, P 벡터, PC 벡터 해놓고 개수가 알파, 베타, 감마순이야.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보면 되지. P의 A 벡터인데 거기에 B가 붙었어. PB 벡터에 C 벡터. 순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 PAB, PBC, PCA잖아. 그 PC 벡터에 감마배, 근데 여기 A점 붙은 거야, 그지? 근데 그 실수배가 바로 감마 대 알파 대 베타 대 이걸 시프트 됐다고 선생님 표현을 해주는데 네가 이렇게 한 거지. 얘 한 칸씩 밀린 거고 너 앞으로 한 칸씩 밀린 B다. 이렇게 외워주면 충분히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제를 한번 잠깐 봐봐. 예제 4번인데 선생님 벡터 부분은 예제에 대한 정답을 밑에다 안 해놨습니다. 밑에다 안 하고 요 뒤에 이제 간지 사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지금 해놨어.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정답을 맞춰보면 되는데 예제 4번에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자, 평면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너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근데 3배의 P 벡터 플러스 P 벡터 플러스 2배의 PC 벡터는 뭐라고 돼 있어? AB 벡터 돼 있지. 얘들아, 지금 이 구조야 아니야? 이 구조가 아니야. 왜? 우변에 뭐가 있으니까 A, B 벡터가 있잖니. 그러니까 그 A, B 벡터를 뭘로 바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뺄셈의 형태. P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그리고 다 넘겨. 그리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넘겨버리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지겠지. 그거 갖고 나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과정대로 쭉 해보면 기억, 니은, 딕에서 충분히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일부러 정답이나 해설은 뒤에다 해놨어요. 요 지금 벡터 파트에.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73쪽을 펴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 또 합니다. 이제 자 73쪽에 보면 요건 이걸 지울게요. 아마 사진 찍고 싶으면 좀 찍어도 되고 영상을 일단 올려줄 거니까 영상을 보고 다시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요거까지는 이야기해줘야지 싶어서 지금 요걸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내용도 이 내분점 벡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연장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또 ABC에 대해서 내분선의 교점을 나타내는 벡터다 이랬어. 자, 그러니까 내분점 벡터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삼각형 ABC와 점 P, 얘는 점 P라고 지금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점 P가 선생님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할게요. 삼각형 ABC와 점 P의 내분선 교점 벡터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뭔 이야기인지 선생님이 일단 요거부터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게. 지금 이거는 교과서적인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교과서적인 개념 바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우리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올 게 뭐야?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근데 처음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그 개수합이 1이니까 그 개수합이 1 되는 상수배를 어떻게 표현했어? 1마 t, t 이렇게 표현했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 치자. ABC가 있고, 자, 삼각형 AB를 대략 이렇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이름을 선생님 P점을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C하고 P를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요런 거를 내분선이라고 생각하자고. 삼각형의 한 꼭지점과 마주하는 변에 내분점을 이어놓은 선, 그걸 내분선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 AC, 이거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중점이라고 할게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Q점이라고 하고, 너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여기 B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너를 Q점이라고 하고, 너를 R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교점이 생겼잖아. BR과 CQ의 교점이 생겼지? 그래서 너 교점을 P점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요 AP 벡터를 알파의 AB 벡터 플러스 베타의 AC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야. 이때 알파는 얼마고 베타는 얼마인지, 이 상수배가 도대체 얼마씩인지 이걸 찾아보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법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림상으로 잘 봐봐. 우선 BPR이 세 점이야. 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야. 1마 T 대 T 이렇게 표현하자 이 말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ABR에서 AP 벡터라는 놈을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을. 자, 아까 내분 AP 벡터가 바로 P점이 BR을 1마 T 대 T로 내분하는 점 P니까 내분 벡터 표시하듯이 표현을 해주면, 잘 보세요. T배의 AB 벡터가 됩니다. 크로스 AB 벡터 곱하기 너.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에 1마 T배의 크로스 곱해주니까 AR 벡터야. 이해됐어? 자, 우리의 목적은 AP 벡터를 AB 벡터, AC 벡터의 합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AB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너는 그대로 두자. T배의 AB 벡터 플러스인데 너가 AR 벡터야, AR 벡터. 자, AR 벡터는 요 벡터잖아. AC의 뭐죠? 절반이잖아. 너는 1마 T배의 2분의 1 A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또, 이번에는 삼각형 ACQ에서 쳐다봅니다. ACQ는 요 점이 또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도 또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T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써볼게. 1마 S 대 S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AP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 S배의 AQ 벡터. 눈으로 따라가면서 봐야 됩니다.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 S배의 AQ 벡터. 그 다음에 1마 S배의 A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근데 AC 벡터는 여기 목적대로 나와 있는데 A 벡터가 안 나왔잖아. 근데 AQ 벡터를 쳐다보세요. AQ 벡터는 이거 전체 3 중에 얼마야? 이만큼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너는 S배의 3분의 2 AB 벡터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식이나 요렇게 표현된 요식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같아야지. 똑같은 벡터를 말했으니까. 그래서 개수끼리 똑같아야 돼. T하고 누가 같아? 3분의 2S가 같아야 되고,
2분의 1, 1마 t하고 1마 s가 똑같아야 돼. 오케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끝납니다. s하고 t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답은 다 구해진다고. 왜? AQ 벡터하고 다 표현이 됐으니까. 자, t가 3분의 2 했으니까 뭘로 계산하면 좋을까? 그래, 1마 t는 양쪽에 2를 곱해서 2s다라고 표현됐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2s는 3t거든. 이렇게. 맞죠? 너 넘어가주면 2t는 너 넘어가주면 1. t의 값이 얼마야? 2분의 1. 너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나왔어. 그죠? 여기다 2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베타는 4분의 1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찾아주는 게 교과서적인 해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자, 잘 들으세요. 실제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 지금 교과서적인 개념이 이거야. 세 점이 뭐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저 개념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보여줄 거야. 다른 방식. 그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좀 써놨는데 단답형이나 객관식을 할 때 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식이 뭐냐? 거기다 써놨어. 여기는 그 놀이터 가면 약간 물리적인 개념인데 시소 있죠, 시소. 그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려나?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우리가 이게 보통 뭐야 이게? 평형점이라고 표현되나? 받침대가 있다고 치자, 받침대. 그러면 내가 여기에 중량이 n만큼 올라갔어. 그럼 이게 이 길이 같을 때야. 같을 때. 여기에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여기도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n만큼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다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 우리나라는 이제 단오날? 명절 같은 뭐 그런 데 있잖아. 그걸 보면 고궁 같은 데 보면 막 널뛰기 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그 널빤지 갖다 놓고 중간에다가 모포를 딱 이렇게 말아서 세운 다음에 양쪽에서 아줌마들이 한 번 이렇게 뛰잖아. 근데 그 뛸 때 잘 보면 가운데 아줌마가 하나가 또 올라가 있다? 그거 이렇게 모포 말하는 그 중간점에 이렇게 또 있어. 왜게? 막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너 평형을 잡아주는 이곳에 그 아줌마가 겁나 뚱뚱한 아줌마일 수도 있어. 너네 둘을 합한 것만큼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거 갖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에 있는데 이게 1대2 지점이다 이거야. 1대2 지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n만큼의 중량이 올라가 있다고 치면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얼마만큼 내야 되냐면 너네 둘의 곱한 것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올라가 있어? 2n만큼의 중량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신에 여기 평형을 이룬 평형점 위에는 너하고 너의 한 만큼 얼마? 3n만큼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자, 비율 관계를 봐야 됩니다. 아하, 너하고 너 곱한 게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저 문제 갖고 선생님 해볼게. 대충 그림을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는데 지금 보면 2대1 2대 1점인 내분점이 있고 너하고 너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1대1 내분점이 있어. 너를 또 연결을 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선은 여기에 평행점이 있다. 균형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그래 너 위에는 이쪽 위에는
2만큼의 중량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아, 1만큼이라고 할까? 그래, 1이라고 하자, 1. 그러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야 돼? 2가 올라가 있어야지만 되겠지. 맞아? 또 봐. 요 세 점 때문에 너 중간점 오면 이게 1, 1이니까 여기에는 얼마 들어있어? 너한테도 1 올라가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 그 다음에 평형점을 찾을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너하고 너를 더한 2만큼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 세 점. 쳐다보세요. 여기가 이만큼, 여기도 얼마만큼?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들아, 너의 비율이 뭐란 얘기지? 1대 1이란 얘기지. 그럼 나는 이게 이 벡터를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P 벡터 문제에 저기 있으니까 요 벡터야. 요 벡터는 내가 이 세 점의 비율을 찾았는데 이게 1대1이니까 너는 그러면 2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중점 벡터야. 누구? 너가 A, B 벡터다. 너가 A, R 벡터야. 아, A, B 벡터하고 A, R 벡터구나. 근데 너가 2분의 1 AC 벡터니까 그죠? 요걸 나눠서 이렇게 써보면 너는 2분의 1 AB 벡터 플러스 2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1 AC 벡터구나. 끝났어. 네가 바로 알파. 네가 바로 베타. 이렇게 푼다는 거야. 쉽지? 저렇게 쓴 거는 훨씬 쉽습니다. 그지? 그래서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건 대신에 삼각형에서 적용되는 거야. 삼각형 안에서는 내분선의 비율 가지고 찾는 방식이 이런 거다. 대신에 이것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학교 시험에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선생님이 예제 5번에 해놨으니까 이 예제 5번을 푸는 걸 밑에다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해놓고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봐야지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평면 벡터 이제 성분으로 해서 내적 이야기도 하고 할 게 좀 많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는데, 그지? 자, 수고했어요.